반갑습니다. 사랑의 징검다리 TV의 별입니다. 여러분들께서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헤어지고 한 달은 아무 감정도 안 느껴지더니 두 달쯤 지나면 괜히 궁금해지고 세 달쯤 되면 진짜 연락 올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던 점. 오늘은 이 질문 하나로 시작합니다. 왜 그 사람은 3개월마다 생각이 날까요? 이건 감정이 우연이 아니라 뇌의 생존 전략이 만든 흐름이에요. 특히 회피형 감정 구조를 가진 사람은 감정이 없는 게 아니라 감정을 봉인하는 방식을 택합니다. 그리고 이 봉인은 3단계로 풀립니다. 오늘 그 3개월의 흐름 하나하나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기다리는 그 연락이 언제 오는지까지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1개월 차가 되면 회피형은 이 시기를 감정 차단의 시기로 사용을 합니다. 상대가 했던 말, 감정, 애정 다 필요 없어요. 그냥 일단 정리를 합니다. 왜냐면 감정이 깊어질수록 감정을 느끼는 게 아니라 감정의 피로가 더 커지기 때문이에요. 회피형은 감정을 느끼는 그런 능력이 없는 게 아니라 감정을 느끼는 순간 스스로가 무너질까 봐 차단하는 거예요. 뇌에서는 코르티솔이 분비가 됩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이거든요. 이때 회피형의 뇌는 생존을 위해 감정을 잠가버립니다. 그래서 연락이 와도 차갑게 대하거나 아예 무시를 합니다. 그리고 2개월 차, 이 시기는 외부 자구 탐색기가 작동하기 시작하는 시점이에요. 회피형은 혼자 있는 걸 좋아하는 줄 알지만 그건 감정의 피로가 클 때의 그런 이야기입니다. 피로가 사라지면 외로움이 슬그머니 들어옵니다. 이 시점부터 도파민이 서서히 올라오게 되고 뇌는 감정보단 자극을 원하게 되고 새로운 사람, 새로운 경험, 심지어 예전 기억 속 그 자극조차도 끌어올리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회피형이 이상하게 이때쯤 되면 SNS를 이렇게 본다거나 친구에게 걔는 요즘 뭐해? 이렇게 물어보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아직 연락을 하지는 않았거든요. 자존심과 감정의 문이 아직 안 열렸어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감정이 살아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3개월 차. 이 시기가 회피형 감정의 테스트 타이밍입니다. 도파민이 최고조로 올라오게 되고 외로움은 더 선명해지고 감정은 살짝 무르익은 그런 상태가 돼요. 그리고 뇌는 말합니다. 이제 한번 만져봐도 되지 않을까? 여기서 중요한 건 사랑이 그리운 게 아니라 감정이 어떤 상태일지 확인하고 싶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갑자기 연락이 오기도 하고 의미 없는 말로 어떻게 지내니? 뭐 잘 지내니? 이런 톡이 오기도 합니다. 근데 진짜 목적은 그게 아니거든요. 내가 여전히 상대에게 영향을 줄 수 있을까? 이런 걸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때 너무 반가워하거나 감정적으로 반응을 하면 상대는 바로 도망가 버립니다. 감정이 아니라 도파민적 테스트였으니까. 이 흐름은 단순한 경험담이 아니에요. 뇌의 생화학 작용입니다. 회피형의 뇌는 감정을 쌓아두는 구조를 가지고 있고 스트레스와 자극을 분리해서 작동시킵니다. 코르티솔이 높아지면 감정을 차단하고 도파민이 쌓이면 감정을 다시 탐색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감정은 다시 코르티솔의 위협을 받으면 또 다시 멀어집니다. 그래서 반복되는 루프가 생깁니다. 연락, 감정 반응, 피로, 차단, 그리고 침묵. 그리고 궁금증, 도파민, 또 연락. 이게 바로 우리가 겪는 3개월 루프의 본질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타이밍에 뭘 해야 될까요? 회피형에게 가장 무서운 건 감정의 부담입니다. 그래서 감정적으로 다가가게 되면 바로 도망갑니다. 대신 회피형은 예측 가능한 사람에게 안정감을 느끼고 예측이 불가능한 감정에게 매력을 느낍니다. 즉, 여러분이 안정된 태도로 있으면서 감정은 절대 보이지 않으면 뇌는 다시 여러분에게 도파민을 연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3개월 차 도파민이 최고조에 도달한 그 순간 그들은 여러분들을 떠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극과 안정 두 가지 모두를 만족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바로 감정을 숨기고 사라졌던 여러분들이니까요. 지금까지 이 감정 루프를 무시한 채 그냥 기다리기만 했었다면 오늘부터는 다르게 준비를 해야 돼요. 감정은 전략입니다. 그리고 회피형은 감정을 느끼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감정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건 감정을 보여주지 않는 게 아니에요. 건드리지 않는 겁니다. 연락이 와도 너무 반가워하지 마세요. 너무 차갑게 대할 그럴 필요도 없고 그냥 담담하게
그 사람의 뇌가 예측한 것보다 살짝 다르게 그렇게 전략적으로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그 사람의 뇌는 이미 도파민의 루트를 만들고 있어요. 지금은 코르티솔이 그 위에 덮여 있지만 도파민은 곧 고개를 듭니다. 그리고 그때 여러분들의 태도가 결정적인 감정 회로를 만들게 됩니다. 오늘 이 흐름을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했다면 다음은 이제 그 3개월 루프를 어떻게 돌파할 것인지 그 전략을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제 도파민이 올라오기 시작했을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내가 감정적으로 죽은 사람처럼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회피형의 뇌는 도파민을 자극으로만 느끼기 때문에 상대가 감정을 꺼내지 않으면 더 궁금해지고 더 불안해지고 더 자극받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대에게 잘 지내? 괜찮아? 고마워. 이렇게 감정 없이 말을 하게 되면 상대는 혼란에 빠지게 돼요. 얘가 정말 아무렇지 않은 건가? 아니면 일부러 이렇게 말을 하는 거야? 이 의심이 도파민 루트를 자극하기 시작을 합니다. 바로 이게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구조입니다. 절대 감정을 보여주지 말고 예측 가능한 대답을 하지 마세요. 철저하게 남처럼 그러나 친절하게 상대를 대하는 겁니다. 그럼 이걸 행동으로 어떻게 옮길까요? 예를 들어서 연락이 왔어요. 잘 지내? 이렇게 상대가 묻는다면 우리는 이렇게 답을 하는 겁니다. 응, 잘 지내고 있어. 너는? 이 말의 감정이 어때요? 없죠? 이게 바로 포인트예요. 너무 짧지도 않고 너무 따뜻하지도 않죠. 그러면서도 매너는 있습니다. 회피형은 여기서 갑자기 긴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기대했던 감정 반응이 없기 때문이에요. 이 순간 뇌는 두 번째 루트를 열게 됩니다. 얘가 나를 놓은 걸까? 그리고 이 의심이 확산되면 감정은 본격적으로 재가동을 시작합니다. 뇌는 도파민을 더 뿌리기 시작하고 그 사람은 점점 여러분들이 궁금해집니다. 단순한 그런 그리움이 아니라 심리적 열패감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절대 여러분들이 하면 안 되는 그런 행동이 있어요. 갑자기 따뜻해지거나 보고 싶었어. 뭐 이런 말을 꺼내는 거. 이 말은 회피형에게 감정의 책임을 지게 만들고 뇌는 다시 코르티솔을 뿜어내게 만드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들은 다시 도망을 갑니다. 우리는 도망의 조건을 만들면 안 돼요. 도파민이 커지고 있을 때 멈추지 않는 미지의 흐름, 이걸 바로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매력입니다. 그게 바로 궁금함이고 이게 바로 회피형이 뇌로 사랑을 확인받는 그런 방식이에요. 감정으로 확인하지 않습니다. 계산과 전략 그리고 흐름의 복잡성으로. 그래서 우리가 예측 불가능하고 그러나 단단해 보일 때 그들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이 흐름은 단 한 번의 연락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보통 회피형은 한 발을 내밀고 반응을 보고 다시 도망갔다가 또 다가오는 그런 구조를 반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들리면 안 되는 그런 이유예요. 예를 들어서 두 번째 연락이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왔을 때 우리 언제 한번 보자 이런 말을 상대가 하더라도 우리는 이렇게 말을 해야 됩니다. 그래, 나중에 시간 맞으면 그저 시간 개념으로 이렇게 흘려보내야 돼요. 이렇게 말하면 그들이 주도권을 가져왔다고 착각하게 만들고 그러나 실은 우리가 감정 루프를 설계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결국 감정은 루프고 우리는 루프를 설계하는 건축가가 되어야 됩니다. 여기서 진짜 중요한 전략 하나를 말씀드릴게요. 바로 자신의 삶을 오픈하되 감정은 감추는 전략입니다. 예를 들어 SNS를 한다면 여러분들의 일상은 자연스럽게 올려도 괜찮아요. 그런데 절대 감정을 드러내면 안 됩니다. 사진, 책을 읽는 모습, 운동하는 장면 다 좋아요. 근데 오늘은 외로운 날이야. 이런 멘트는 하지 마세요. 이건 뇌에게 도파민 루프를 종료하라는 그런 신호를 줍니다. 대신 요즘 집중할 게 많네. 이렇게 새로운 루틴을 만들고 있다라는 이런 식의 삶을 사는 중심의 피드백. 회피형에게는 이런 불안을 유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들이 먼저 움직이게 됩니다. 이 흐름에서 진짜 강력한 전략은 친절한 무심함입니다. 이 조합은 정말 강력합니다. 완전히 무심하면 관심이 없다고 느끼고 너무 친절하면 감정이 보이니까 상대가 부담스러워져요.
근데 친절한데 무심한 듯 이건 상대의 뇌를 헷갈리게 하고 감정 루트를 계속 작동하게 만듭니다. 그 사람은 여러분들을 떠올릴 때마다 기분이 묘하게 불편해지고 동시에 또 보고 싶어지고 다시 예전처럼 돌아가고 싶어집니다. 근데 돌아가면 다시 여러분들에게 주도권이 넘어갈까 봐 무서워지고 그러면서도 또 연락을 하게 됩니다. 이게 계속 반복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 서두르지 말고 절대 상대에게 친절을 넘어서지 말고 감정은 늘 딱 절반만 보여줘야 됩니다. 이런 흐름이 반복되면 결국에 그 사람은 스스로 감정 회복 루프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처음엔 호기심이었지만 점점 감정이 무겁게 돌아옵니다. 그러다 보면 왜 그때 내가 그랬을까? 이런 후회가 생기고 다시 만나도 괜찮을까? 이런 가능성이 생기고 내가 잘할 수 있을까라는 책임감이 생깁니다. 이 단계에서 상대에게 연락이 오면 우리는 더더욱 흔들리면 안 됩니다. 늘 일정한 톤으로만 이렇게 상대에게 대하세요. 그러면 그 사람은 감정 속으로 더 깊게 빠져듭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여러분들 없이는 감정 회복이 안 되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이기는 그런 구조인 거예요. 그리고 끝으로 한 가지 더, 괜찮은 척 이렇게 연기하는 게 아니라 진짜 괜찮은 사람이 되어야 되고 진짜 나를 회복하고 진짜 감정을 덜어내고 진짜 의미를 찾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진짜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매력은 감정을 잘 감추는 게 아닙니다. 감정을 다루는 방법을 아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다시 돌아올 때 우리는 예전 그 모습 그대로 만나면 안 됩니다. 이미 감정의 루프를 알고 그 감정을 넘어서 있는 그런 사람이 돼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이 다시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을 두드릴 때 여러분들은 그 안에서 여전히 기다리고 있을 건가요? 아니면 그 사람의 기억을 다시 쓰는 사람이 되어 있을 건가요? 답은 여러분들의 감정 전략에 달려 있습니다.